우리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최근에 핫한 이슈를 법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걸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했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여기에 법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일단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한국에서는 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하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할 수 없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사실이 아니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약간 법률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생명윤리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생명윤리법상에 꼭 배우자가 없더라도 정자를 기증받고 그 시술을 하는 것이 법상 불법은 아니었다. 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내부 지침이 있어요. 산부인과 협회? 학회. 학회. 산부인과 학회 네. 윤리 지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법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법적인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없으면 정자 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었던 거는 맞다.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문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유리 씨가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기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유리 씨.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임신과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모자 관계는 그냥 형성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럼 이 정자의 주인인 정자 기증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증자와 이 아이와의 맞아요.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지. 이게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게 답이 쉽사리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해석을 전에 제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우에 그 정자 기증자와 아이 간의 친부 관계가 형성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그 비혼모가 그걸 선택한 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관계가 형성되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친부 관계가 형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 부분이 왜 민감하면요. 일단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원래 남편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다. 그때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배우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단순히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을 뿐이니까요. 근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정자 기증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나중에 누군가 내가 정자 기증자다. 그래서 정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맞다고 밝혀지면 생물학적으로는 어쨌든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때는 내가 아버지다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법적으로는 친부 관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법상 인지청구라는 게 있어요. 인지청구. 즉 어머니와 자식과의 사이와 달리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이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지청구. 즉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 라고 이제 아버지 측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아버지임을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인지청구인데 근데 생물학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은 인지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 이거 관련해서 뭐 이제 법학 교수님들은 정자 기증자 같은 경우는 그 기증으로 인해서 포기한 거다 사전에 친권을 포기한 거다라고 해서 뭐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송으로 진짜 갔을 때 친부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지청구를 통해서 정자 기증자가 정말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생물학적인 아버지다 그걸 인정해달라 라는 청구는 막을 수 없을지언정 민법상의 친권 양육권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이나 또 상속 같은 어떤 민법상의 이런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법 해석으로 막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해볼까요? 사유리 씨가
나중에 이제 또 앞으로 만약 결혼을 하게 됐다. 아, 그러면 결혼한 배우자와 지금 출산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남이죠. 남이다. 네, 그쵸? 단순하게 그냥 딱 답을 주셨는데 왜 남인가요? 왜? 법적으로는 진짜 남이고 이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이제 부모 관계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생물학적으로도 남이고 네. 네, 법적으로도 남이죠. 그렇죠. 전까지는. 법적으로 네, 남이다. 배우자의 자식일 뿐이죠. 다만 법적으로는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는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생긴다. 근데 요즘에 친양자 관계도 있잖아요. 사실은 옛날에야 양자 하면은 되게 남의 자식을 입양한다는 개념이지만 실제 친자와 다름없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 제도가 또 있습니다. 친자에 준하는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얘기했던 주제 좀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한국에서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다. 아니다. 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산부인과 학회 윤리 지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지침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좀 이 네.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개정 논의가 있지 않을까요? 비혼모에 출산하는 권리도 사실 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참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이와 엄마는 그냥 출산으로 인해서 바로 모녀 관계가 형성된다. 모자 관계, 모녀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정자 기증자가 아이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네,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판단으로는 법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인지 청구를 했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게 네. 보고 있고. 다만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어떤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비혼모가 새롭게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와 출산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남남이다. 남자입니다. 다만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또 친자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그죠. 법적으로 좀 알아봤지만 이건 뭐 비혼모가 사유리 씨처럼 만약에 정자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을 경우 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난임 부분은 법적 부분하고 사실혼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 그 그런 점이 좀 부분은 문제네요. 문제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되게 새롭게 시사점을 많이 주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진짜 몰랐던 게 생명윤리법상 그렇게 난자를 기증받거나 정자를 기증받거나 이럴 때 동의서를 이렇게 다 받는 것도 양식들도 보게 됐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요건이 따로 있구나 이런 점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끝. 끝.